오늘은 한국 영화에 나왔던 극악무도한 악당들의 대결이 이루어진다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 명가다. 반갑다. 가령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프레드 대 제이슨처럼 한국 영화의 강렬한 이미지로 남았던 두 악당의 대결을 그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결 시리즈로 선정한 두 악당은 영화 황해에 나왔던 메마른 연변의 바바리안 면정학과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 나왔던 달밤의 신우에 피해 복주한 장경철, 두 악당입니다. 두 악당의 영화 속 행적과 그들의 특징, 살상 능력과 스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이며 최선의 주관으로 승패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쁜 형님들을 위해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씨발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나?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먼저 면정학입니다. 면정학은 2010년 12월에 개봉한 나홍진 감독의 황해에 나왔던 빌런으로서 연변의 조직폭력배 두목입니다. 낮에는 개장수 코스프레를 하지만 실상은 살인, 살인정부, 밀항, 밀수 등 전형적인 범죄 카르텔의 보스입니다. 한국으로 의뢰받은 청구살인을 빚쟁이 택시기사 구남에게 제안하는 것으로 악행은 시작됩니다. 청부살인도 이미 옥살이를 해야겠지만 대가 지불은커녕 입을 싹 닫고 오히려 구남을 죽이려 합니다. 57,000원이다. 네 일 처리하고 암흑가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배우고 익힌 비윤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끝없는 범죄를 되풀이하는 악당입니다. 손가락 가져와야 된다. 손가락. MG. 다음은 장경철입니다. 장경철은 2010년 8월에 개봉한 김지훈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에 나왔던 빌런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인 연쇄 살인마입니다. 마땅한 직업은 없고 도피 행각을 하며 직업과 신분을 세탁하며 루틴이 없는 묻지마 살인을 하는 살인마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김수현의 약혼자를 살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로 상대적으로 완력이 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 성폭행을 저지르며 상황에 따라 약탈을 위해 살인, 도피를 위해 살인, 생존을 위해 살인, 협박을 위해서 살인을 하는 그냥 개새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을 반 죽이고 풀어주고 다시 또 반 죽이고 풀어주는 극중 김수현에게 도주를 하거나 참여는커녕 흥미를 느끼며 대결을 원하는 변태 사이코패스입니다. 영화 초반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푸근한 몸매의 면정학, 연변에서 밤늦게 자신을 암살하러 온 괴한 셋을 어둠 속에서 제압하고 확인 사살을 하는 철저한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 후 한국으로 건너온 장경철은 김태원 사장의 급습으로 인해 다대다 린치가 벌어지지만 그 속에서도 돼지 도가니뼈와 칼 한 자루로 9명을 살해하고 보복을 하기 위해서 김태원 사장의 아지트로 혼자 찾아가서는 무려 8명을 살해하는 경악할 만한 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너무 센데요? 장경철이 아니라 오태식이나 차태식을 매치시켰어야 됐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힘내라 장경철. 영화에서 장경철이 직접적으로 대결한 사람은 주인공인 김수현과 택시강도 2명입니다. 너 경찰이니? 본인을 추적한 김수현과 마주한 장경철은 경찰로 오해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낯을 들고 패기 넘치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그냥 돼지게 쳐맞습니다. 그리고 또 쥐어 터지고 또 터집니다. 램프의 요정을 따라서 여기서 차단열 고생하셨죠? 발리고 나서 버려진 장경철은 택시 안에서 만난 택시강도 둘을 만나게 되는데 열쇠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숨겨둔 칼로 제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날씨는 너무 운이 없는 것 같아. 뭐하니 이 새끼들아. 군함을 쫓던 면정학, 군함이 바다에 뛰어들자 망설임 없이 바로 뛰어들며 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달리는 트럭에 매달려 군함을 잡으려 하다가 걷어차여 떨어지는데도 멀쩡히 추격을 합니다.
이제는 포기하지 않았을까 하는데도 무서운 집념을 가지고 차로 추격을 합니다. 결국 교통사고 끝에 멈추게 되었는데 피를 흘릴 뿐 너무나 멀쩡합니다. 김태원 사장의 급습으로 인해 칼을 2번 맞은 면정학. 칼을 맞고도 개의치 않아 하며 상대를 리타이어 시킵니다. 심한 부상임에도 복수하기 위해서 단신으로 김태원 사장의 아지트로 간 면정학. 이번에도 살아남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결국 면정학은 사망하게 됩니다. 비록 과다출혈로 사망하긴 했지만 만약 면정학이 치료를 우선으로 하였다면 영화 스토리는 달라졌을 겁니다. 교통사고 후에 칼을 맞고도 거동에 전혀 지장이 없던 모습으로 보아 가히 좀비 같은 생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수현과 조화할 때마다 뒤지게 맞은 장경철. 주먹으로 맞고 발로 맞고 돌로 찌이고 아킬레스건이 끊어져도 몽둥이로 흠씬 맞아도 그대로 살아나는 질긴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그 새끼 센 거 한 방 맞고 정신없이 골아 떨어졌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었으면 이미 49제가 되었을 매질에도 직립보행이 가능한 모습으로 담배를 꼬라봅니다. 결국 김수현에게 납치된 장경철은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용서를 하라는 김수현 앞에서 이만큼 데리고 놀았으면 그만해라 씨발 새끼야 라고 하며 죄의식이 1도 없는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보여주며 리타이어하게 됩니다. 이제 그만큼 데리고 놀았으면 그만해라 이 씨발 새끼야. 이제 결론입니다. 면정학과 장경철의 객관적인 전투력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상대가 1명이든 10명이든 일당백의 모습을 보여주는 면정학의 무력과 다르게 노약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방구석 여포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경철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다만 죽음을 앞두고서도 언제 죽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무감정의 장경철의 모습을 보면 면정학과 맞닥뜨려도 기세가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냥감을 잡기 위해 무서운 집착을 보이고 칼에 찔리고도 멀쩡히 상대방을 살해하는 면정학의 모습을 보면 이 대결의 승자는 면정학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영화 속 악당들의 대결을 다뤄봤습니다. 워낙에 강렬했던 악당들이기에 리뷰를 하면서도 그들의 모습도 무서웠지만 두 악당을 연기한 김인성님과 최민식님의 연기를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대결 시리즈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형님들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